그래서 제가 아까 논쟁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이 단어의 존재 가치와 그걸 분석하는 것만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의론이 등장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 저 미쳐가지고 단어만 등장하면 돈을 투자하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장이 성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좋다 싫다를 떠나서.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도와주셨잖아요.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분산화 시스템. 실제 산업 기술 개발 연구 쪽에서는 경기를 일으키는 정의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 그러니까 함부로 적용하자라는 말이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는 단어라고 봅시다. 그리고 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T. 중요한 건 이런 단어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시기별로 한 번씩 꼭 나옵니다. 막 뭐 유명한 것들도 많이 나오고 뭐 금방 사라지기도 하지만 영업 마케팅 차원에서 등장하는 이런 단어는 여러 가지를 얻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냥 메타버스류라고 합시다. 이 메타버스류의 엄청난 유명세를 띠지만 정의가 빈약한 또는 실전성이 빈약한 이런 것들 이제 항상 등장하죠. 시대별로. 이런 단어들의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면 되고, 저는 사실 그 접근법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강연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였고, 어떤 마인드로 이런 것들을 봐왔냐면, 그러니까 언어학적으로 여러분들 막 외래어든 또는 변형어 또는 은어, 그 시대를 어떤 풍자하는 은어나 또 어떤 시대를 지배하는 연령층의 언어, 이런 것들이 이제 통용되면서 막 뭐 저런 언어를 써, 막 뭐 저런 식으로 한글을 변형하는 거는 안 좋은 일이야라고 막 논쟁도 벌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 어느 쪽의 의견에 손을 들기 이전에, 뭐 손을 들어주고 뭐 결론이 나면 좋겠지만, 그 이전에 언어학적으로는 어떤 판단부터 내리냐면, 그 단어가 존재하게 되는 어휘 자체가 언어학적으로 가치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A라는 단어가 존재하다가 B라는 단어가 유행이 했어요. 근데 그 B가 제대로 정의되어 있지도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심지어 지금은 돈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리고 그 단어가 주로 출몰하는 산업계 영역이나 분야나 어떤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게 됩니다. 그게 SNS인지 아니면 투자 보고서에 주로 등장하는지, 이런 식으로 언어적으로 봤었을 때,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언어적인 가치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존재 자체로. 자, 그러면 이 관점이 왜 중요하게 되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메타버스 우리도 메타버스 좀 개발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쓰고 있어. 그리고 그게 먹혀. 사람들이 이해를 해. 자, 여기서 언어학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A라는 사람이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 하나의 단어, 용어를 가지고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지금 인터넷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 심지어는 공식적인 보고서 같은 데서, 공식적인 포스터 같은 데서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어요. 매 시간. 길러닝, 언어가 추상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같이 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렇죠. 자,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뭐예요? 그 둘은 뭔가에 소통이 가능한 공통 이해 분모를 갖고 있어요. 이 단어에 대해서. 물론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서로의 인지 차이나 어떤 지식 차이 때문에 다를 수는 있어요. 사기를 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어쨌든 집단적인 의식상에서 이 단어는 무언가를 가졌어요. 지금. 잠깐만, 그래 한번 뜯어보자가 된 거예요. 자, 이 공통 이해 분모가 대중 사이에서 생겨났어요. 메타버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자, 이렇게 표시를 합시다. 그러면 공통 분모를 뭘 가지고 있는 걸까? 언어학적으로 어떤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하나씩 펼쳐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펼쳐봅시다. 자, 이 메타버스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돼요. 절대 포함되지 않을 것은 빼고 생각해 봅시다. 자, 메타버스가 음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냐라고 하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대강. 뭐 포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 아니라고 할 거예요. 헷갈리면 여러 명한테 물어봐도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써갑니다. IT 또는 뭐 이제 ICT라고도 할 수 있겠죠. 결국 정보기술, 정보통신기술. IT라는 기기에 포함돼서 무언가를 하는 서비스잖아요. 서비스. 그리고 여기서 굳이 따지자면 생활 또는 체험이 가능한 어떤 공간 정도가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공통 분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저 사람이 야 메타버스 요즘에 좋대라고 하면은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는데 음식점 광고에 붙으면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속어법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유명해진 이 단어는 무언가 완전 명료하진 않지만, 즉 테두리가 뿌옇지만
사람들 간에 엄청난 차이가 조금씩은 존재하지만 대중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이 안에. 자, 그걸 찾는 과정을 한번 거칩니다. 왜냐면 이미 유명해졌다는 건 상당히 이런 어떤 의미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가지치가 됐다는 거예요. 대중들 간에 이 단어의 사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공통 이해 분모가 생긴다. 자, 근데 왜 이게 저는 살아오는 꿀팁이 됐냐,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왜 이제서야 등장했을까? IT, ICT, 생활, 체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없었던 의미인가요? 각각의 의미가? IT, ICT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자, 근데 왜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을까요? 지금 스카이보이 김건희 코로나로? 그쵸, 좋은 포인트. 자, 지금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대중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의미와 그 의미가 왜 오늘날에서야 더욱더 이렇게 하나의 개념으로 묶여서 이렇게 팔리게 되었는가,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뭘 알게 되신 거고, 저는 이걸 어떻게 쓴 거냐면, 여러분들은 지난 2년간 벌어진 일의 모든 핵심 구조를 다 파악하신 겁니다. 네? 다 하신 거예요. 파고들어 보면은 지금 메타버스가 가능하게 된 거는 IT, ICT 분야에서 통신기술의 발전과 기본적인 성능이 대중화로 대중의 집에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충분히 고성능으로 즐길 만한 다양한 생활과 체험이 가능하다고 느낄 정도의 서비스를 대중적인 집에서도 즐길 만한 환경적 상황이 된 상태에서 코로나가 터져서 그 연결을 더더욱 잘 즐기고 편안한 환경에서 즐기고, 그리고 단순히 생활 체험뿐만 아니라 면접이나 이런 현실에서 불가능했던 것들을 가상현실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게 메타버스입니다 라고 해도 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메타버스가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기본적인 환경 구성은 이렇게 되는데, 그런 환경이 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기술의 발전이고, 이 기술의 발전과 여러 가지 서비스의 가능성을 통해서 저희 서비스는 이런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설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 설명을 하든 뭘 하든. 결국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유행하고 있는 단어가 논쟁이 벌어지든 말든 그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논쟁이 벌어질 정도로 유명해졌다는 얘기는 그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적인 가치와 그 의미가 등장하게 된 배경, 그 딱 두 가지만 파악을 하면 오늘날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끝난 거예요. 이 용어가 다 설명해 주잖아요. 지금 유행하고 있잖아. 내가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서 이걸 인정받고 있습니다라고 설득을 할 필요가 1도 없어요. 메타버스가 이미 인정받고 있잖아. 근데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이미 다들 공통분모로 이해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할 필요 있어요? 없잖아요. 오히려 여러분들, 이 단어가 여러분들께도 다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 본질에는 이게 있고 그 환경에는 이게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그 사람이 난 아닌데 라고 해요? 안 하죠, 보통. 왜냐면 이거는 메타버스라는 기술에 대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아까 논쟁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이 단어의 존재 가치와 그걸 분석하는 것만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유행해주면 엄청 고마운 거예요. 파악하기 쉽거든. 근데 여기서 조금의 센스를 더 발휘를 하자면 이제 그런 시기가 와요. 질려요. 지금 이제 회의로 나올 때쯤에서부터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질려요. 자, 방금은 초기입니다. 초기 상태. 이 단어가 앞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다들 인정해요. 근데 이제 한 중반기 정도 들어가면은 이 단어의 회의론을 가지는 것 자체를 가치로 여기시는 분들도 늘어나요.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 좀 무차별적으로 쓰이니까 질린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수준이에요. 대중한테는. 대중도 유행이 너무 무차별적이 되고 나면 질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럴 때는 메타버스를 서두에 붙이지 않아요. 서두에도 붙이지 않고 이걸 감춰놓은 상태에서, 자, 지금 환경은 이런 환경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뭐 질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쯤 들어보셨을 메타버스라는 단어도 그래서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즉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실질적으로 상용 가능한가 아닌가를 차치하고서라도 그 단어의 등장 배경에는 이러이러한 기술이 가능했다라는 사실과 사람들은 환경만 주어지면 그런 곳에 접속한다라는 사실의 팩트에 대한 체크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누가 인정 안 할 거예요. 메타버스가 유행한 건 사실인데. 그죠? 그 다음에 살짝 메타버스를 스쳐 지나가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디지털 세계의 지식 환경을 꾸린다라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모두 아실 겁니다. 저희 이지 익스플레인은 지금 텍스트를 출발로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쌓인 후에는 그런 가상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훨씬 쉽게 소통하고 언어적인 장벽을 넘어서고 지식 장벽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대화하는데 편의성을 주기 위해 어려운 사전 설명, 어려운 금융용어, 어려운 법률 용어들도 금방금방 찾아서 소통할 수 있는, 심지어는 직업적 장벽까지도 허물 수 있는 디지털 공간을 만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중반기가 넘어가면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보는 사람이 질려요. 그냥 이건 이제 센스 있게 순서를 바꾸는 거죠. 이 단어 자체를 이제 남들한테 사용하는 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이 이걸 알면 우리는 뭐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저게 슬슬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블록체인도 메타버스 4차 산업혁명이 되는 뭐 어떤 단어가 됐든 그 의미와 환경을 분석을 했어 머릿속에. 자, 그러면 지금 어딜 가도 IT, ICT 그리고 기술 발전 그리고 사람들이 연결을 원한다는 사실과 코로나가 퍼지고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통한 설명은 먹힐 것이라는 걸 극초반기에서도 써먹을 수가 있어요. 저 단어가 품고 있는 특히 이제 투자계나 이런 데에서 먹히는 단어가 형성됐다는 거는 산업계에서도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를 이미 그러니까 꼭 그 단어를 안 써도 그 단어가 포괄하고 있는 어떤 배경,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남들이 대중적으로 인지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내가 안심하고 깔고 갈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굳이 따지면 좋은 거는 이제 어디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가도 파악하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A 산업에서 특히나 많이 언급이 돼, 또는 뭐 A 직무에서 특히나 많이 언급이 돼, 이런 사실을 알았어요. 또는 뭐 C라는 환경에서 어떤 언급이 많이 돼라는 그걸 알았어. 그러면은 거긴 먹어주는 거죠. 그냥 거기랑 대화할 때는. 정리를 하자면 이 용어가 보여주고 있는 거는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타내 주는 거다. 저 단어가 왜 떴을까? 어디서 많이 얘기가 나올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무엇을 내포하고 있을까? 왜 가능할까? 저 단어가 지금 라는 걸 따져보는 과정. 자, 그리고 항상 또 별미 하나가 더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이거는 그냥 인터넷 유행 용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는 산업 유행 용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터넷 유행 용어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너무 빠릅니다. 회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할 필요 없는데, 자, 별미 얘기는 뭐냐면 재밌는 포인트인데, 이런 유행하는 용어, 산업에서의 용어는 스스로 증식합니다. 성장해요. 즉 극초기 때 유행이 시작된 단어나 용어를 여러분이 이렇게 파악하고 막 주변에 얘기하고 다니고 나는 이런 걸 잘 알아라는 어필을 어느 정도 하시거나 뭐 사회생활 하시면서나 이런 것들 해놓으시면 재밌는 게 이 용어는 스스로 증식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점점 퍼지고 점점 발전하고 점점 미쳐서 돈도 투자를 받고 막 사람들이 막 그거 가지고 뭐 좀 해주시겠어 이러면서 돈도 주고 막. 그러니까 지금 회의론이 등장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 저 미쳐가지고 단어만 등장하면 돈을 투자 안 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장이 성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좋다 싫다를 떠나서, 그죠? 그 정도로 용어는 스스로 성장해요. 산업 용어는. 왜냐면은 산업 용어의 특징은 한번 유행을 시작하면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야, 너 요즘 그런 것도 모르냐가 됩니다. 단순 무슨 SNS 유행 수준이 아니에요. 산업 용어라는 건. 그래서 스스로 증식하고 그런 용어를 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합니다. 굉장히 큰 가치를 부여해요. 그게 실존하는 가치는 아니더라도, 냉소적으로 봤을 때 회의론자 말이 맞아요. 그게 실존하는 가치냐면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스스로 증식하는 이 산업 용어의 특징상 여러분들이 이거를 파악하고 있으려고 한 다음에 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진행하거나 이렇게 말을 대화하거나 맞춰줄 수 있는 수준까지가 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지금 그 산업 트렌드에서 심지어는 이게 초기인지 중기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실무자냐 기술자냐에 따라서 말을 골라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랑 같이 성장하면서? 시장이랑 같이 성장을 하면. 제가 2016년에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왜 찍었겠어요? 2016년 초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왜 찍었고, 당시에는 5명 보고 10명 보던 영상. 그러니까 극단적인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이런 거 아냐? 라는 얘기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너 이런 것도 몰라로 중반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멸하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단어로 대체되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시기를, 그러니까 그게 짧은 시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몇 년은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DT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물론 이걸 싫어하실 분들한테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센스니까 뭐 알아두시면 그것도 좋은데, 그걸 가지고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가는 기술자들이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존재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면은 어떤 직군에 있든지
지금 심지어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 기술자분이시더라도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든 완전히 혼자 막 뛰어나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룹으로 일을 하면서 회의, 메일링, 그러니까 이메일 주고받든지 뭐 전화 통화, 발표, 프레젠테이션, 설득 이런 과정을 거칠 거잖아요. 그런 순간에 지금 산업에서 어떤 의미가 핵심인가 라는 거를 파악하고 있는 거는 그냥 그게 돈이에요. 그냥 물론 뭐 직접 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과 대화함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사실 그 자체로 가치 있는 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석이 되죠. 제가 하는 모든 행위는 사실 이거에 기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 그러니까 유행어라고 하면은 단어가 너무 가볍게 들리는 경향이 있는데 왜냐면 일반적인 뭐 SNS 유행어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근데 산업에서 유행하고 있는 단어는 물론 상용화까지 가면 좋죠. 그 단어 자체가 어떤 상용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럼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굉장히 현대 자체를 설명하는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건 아니다. 단어를 무시할 건 아니다. 단어의 이용자가 사기를 치려고 그러면 무시하겠지만